68세, 유튜브로 순자 할매 밥상이라는 요리 채널을 운영합니다. 구독자 8만 명 채널의 레시피를 제 며느리가 통째로 훔쳐서 자기 채널로 월 500만 원씩 벌고 있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바로 어제였습니다. 3년 전부터 매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보고 요리하고 촬영하고 편집까지 직접 했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요리 너무 맛있어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라며 매번 영상 확인해 주겠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거든요. 딸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연히 며느리 핸드폰을 보게 됐어요. 제 레시피를 그대로 복사해서 자기 채널에 올리고 광고 수익까지 챙기고 있더군요. 저는 그날 착한 시어머니는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며느리 핸드폰을 본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2024년 2월 15일 목요일 오전 9시 며느리 미영이가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무슨 요리 촬영하세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주방에서 물을 썰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태연한 척했어요. 동태찌개 하려고. 우와, 좋아요. 제가 촬영 도와드릴게요. 며느리가 카메라를 세팅했습니다. 삼각대 높이 조절하고 각도 맞추고 1년 넘게 해온 일이라 익숙했죠.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응.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빨간 녹화 버튼이 켜졌어요. 안녕하세요, 순자 할매입니다. 오늘은 겨울별미 동태찌개 만들어 볼게요. 평소처럼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동태를 손질했습니다. 물을 썰고 양념을 넣고 끓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동태찌개는 무가 핵심이에요. 물을 먼저 푹 끓여야 국물이 시원하거든요. 카메라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30분 촬영, 익숙한 루틴이었어요. 자, 완성됐습니다. 한번 드셔볼까요?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마셨어요. 뜨거웠지만 참았습니다. 딱 좋네요.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 촬영 종료. 며느리가 카메라를 껐어요. 어머니, 오늘도 대박이에요. 이거 올리면 조회수 10만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 네. 제가 편집 도와드릴게요. 어머니는 피곤하시니까 쉬세요. 며느리가 메모리 카드를 빼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또 가져가는구나. 미영아. 네, 어머니. 그 메모리 카드 여기 두고 가. 며느리 손이 멈췄습니다. 네. 왜요? 오늘은 내가 직접 편집할게. 어머니, 편집 어려우시잖아요.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야. 오늘은 내가 할 거야. 목소리를 단호하게 했어요.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1초, 2초, 그리고 억지로 웃었어요. 그럼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필요 없어. 가봐. 어머니, 가라고. 며느리가 메모리 카드를 테이블에 놓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컸어요. 저는 메모리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컴퓨터를 켰어요. 며느리 유튜브 채널을 검색했습니다. 미영인의 건강 밥상. 구독자 15만 명. 제 채널보다 2배 가까이 많았어요.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영입니다. 오늘은 시원한 동태찌개 만들어 볼게요.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밝고 경쾌했습니다. 영상을 보는데 손이 떨렸어요. 무 써는 방법, 양념 넣는 순서, 불 조절하는 타이밍. 모든 게 제 레시피 그대로였습니다. 동태찌개는 무가 핵심이에요. 물을 먼저 푹 끓여야 국물이 시원하거든요.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고 있었어요.
댓글을 봤습니다. 미영님 레시피 최고. 따라했는데 대박 맛있어요. 미영님 천재 아니에요?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다른 영상도 확인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미역국, 갈비찜. 전부 제 레시피였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했어요. 제가 영상 올린 날로부터 정확히 3일 후, 며느리는 제 영상을 보고 똑같이 촬영해서 자기 채널에 올렸던 겁니다. 1년 넘게요. 영상 설명란에 광고 링크가 있었어요. 클릭했습니다. 협찬 문의 월 500만 원. 며느리는 제 레시피로 한 달에 500만 원을 벌고 있었습니다. 저는 겨우 80만 원 정도 받는데요. 키보드를 치는 손이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먼저 왔습니다. 왜? 입 밖으로 나온 말은 그것뿐이었어요. 며느리한테 밉보인 적 없습니다. 오히려 딸처럼 아꼈어요. 명절 때마다 용돈 챙겨주고, 손녀 지우 봐주고, 아플 때 죽 끓여다 주고. 그런데 며느리에게 저는 뭐였을까요? 그냥 돈 되는 레시피 창고였나 봅니다. 마우스를 움켜쥐었어요. 참아야 해. 아직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확실한 증거요. 폴더를 열었어요. 지난 1년간 제가 올린 영상이 모두 저장돼 있었습니다. 하나씩 며느리 채널과 비교했어요. 엑셀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40개 영상, 전부 3일 차이로 똑같았어요.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하나하나 빠짐없이요. 오후 3시쯤 됐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편집 잘 되고 계세요? 응, 거의 다 했어. 그럼 제가 저녁에 확인하러 갈게요. 아니, 괜찮아. 오지 마. 네. 왜요? 바빠.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는 불안했을 겁니다. 제가 뭘 발견했을까 봐요. 저는 계속 작업했어요. 증거를 모으고 정리하고 저장했습니다. 저녁 7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내일 제가 할 일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제가 전혀 예상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오후 7시 30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태준이었어요. 엄마, 나 태준이. 왜? 미영이가 그러는데 엄마가 오늘 이상하대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뭐가 이상해? 편집도 혼자 하신다고 하시고 저녁에 오지 말라고 하셨다면서요? 어디 아프세요? 며느리가 아들한테 벌써 말했군요. 아니야, 안 아파. 그냥 혼자 하고 싶어서.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무 일 없어. 걱정 마. 그래도, 태준아, 엄마 괜찮다니까. 끊을게. 전화를 끊었어요. 며느리는 벌써 방어선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통해서요. 영리하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저는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으니까요. 다음 날 금요일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영상 확인하러 왔어요. 밝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하지만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직 안 올렸어. 네. 왜요? 편집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거실로 갔습니다. 며느리가 따라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도 앉았고요. 미영아. 네, 어머니. 너 유튜브 채널 있지?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무슨. 미영이네 건강 밥상. 구독자 15만. 맞지? 며느리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1년 전부터 했더라. 내가 몰랐네. 어머니. 그게 왜 말 안 했어?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게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기가 부담스러워서요. 부담?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내 레시피 훔쳐가는 게 부담스러웠어?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미영아, 나 어제 내 채널 다 봤어.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며느리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동태찌개, 김치찌개, 된장찌개, 갈비찜. 전부 내 레시피 그대로더라. 그건 어머니가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훔쳐간 거지. 목소리를 낮췄어요. 내가 영상 올리면 3일 뒤에 내가 똑같은 거 올렸어. 40개 영상 빠짐없이. 며느리가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그냥 뭐, 어머니 레시피가 너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서. 거짓말. 테이블을 탁 쳤어요. 너 한 달에 500만 원 받잖아. 광고비로. 며느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내 채널에 다 나와 있더라. 협찬문의 500만 원.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80만 원 받는데 너는 500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내 레시피로 내가 6배를 버는 거야.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1년이야. 1년 동안 날 속였어.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생활비?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태준이 월급 400만 원 받잖아. 내가 500만 원 더 버니까 총 900만 원. 그게 부족해? 아니면 그냥 돈이 더 갖고 싶었던 거 아니야?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영아, 나 68살이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 가고, 요리하고, 촬영하고, 허리 아픈 것 참고, 손가락 마디 굳어가는 것도 참고, 목이 메었어요. 그렇게 해서 번 게 겨우 80만 원이야. 근데 너는 내 영상 보고 베껴서 500만 원 받아? 며느리가 엎드려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사과는 됐어. 일어났습니다. 미영아, 너 오늘부터 내 채널 영상 전부 내려. 네, 내 레시피로 만든 거 40개. 전부 삭제해. 어머니, 그건 구독자들이. 구독자? 그게 내 걱정이야?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너 그 구독자들한테 거짓말한 거야. 내가 만든 레시피라고. 근데 사실은 다 나한테서 훔쳐간 거잖아. 며느리가 아무 말 못했어요. 일주일 줄게. 일주일 안에 전부 내려. 안 그러면 내가 직접 내 구독자들한테 말할 거야. 누가 레시피 훔쳐갔는지. 며느리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건, 가봐. 생각할 시간 줄게. 며느리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꼭 내리겠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슬펐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며느리를 14년 동안 알았습니다. 아들이 데려왔을 때부터요. 착하고 예쁜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제 딸처럼 아꼈고요. 그런데 며느리한테 저는 뭐였을까요? 그냥 이용당한 거였어요. 오후 3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미영이가 울면서 집에 왔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응, 있었지. 뭔데요? 미영이가 말을 안 해요. 태준아, 미영이한테 직접 물어봐. 내 엄마한테 뭘 했는지.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지금은 바빠. 전화를 끊었어요. 아들한테 미안했지만 지금은 며느리와 제 문제였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며느리 채널을 확인했어요. 영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도 안 내렸어요. 거짓말했구나.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며느리는 절대 안 내릴 겁니다. 그게 돈이 되니까요. 그렇다면 저도 약속을 지킬 차례였어요. 다음 날 토요일 오후 2시 저는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켰어요. 안녕하세요. 순자 할매입니다. 오늘은 특별 방송 하려고요. 시청자가 몰려들었습니다. 500명, 1000명, 3000명. 오늘은 요리 안 하고 여러분께 할 말이 있어요. 댓글이 올라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할매 표정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어요? 여러분, 제 레시피를 누군가 훔쳐갔어요.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뭐? 누가요? 신고하세요.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말해야 했습니다. 진실을요. CCTV를 확인한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 레시피를 훔쳐간 사람은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했어요. 제 며느리입니다. 시청자 수가 폭발했습니다. 5,000명, 7,000명, 1만 명. 헐, 며느리? 미쳤네. 할매 유유. 댓글이 미친 듯이 올라왔어요. 며느리 이름은 박미영. 채널 이름은 미영인의 건강 밥상입니다. 화면을 공유했어요. 며느리 채널이 떴습니다. 구독자 15만 명. 저보다 2배 가까이 많아요. 며느리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제 영상이에요. 제 동태찌개 영상을 띄웠어요. 2023년 2월 10일 업로드. 그리고 이게 며느리 영상. 며느리 동태찌개 영상을 나란히 띄웠습니다. 2023년 2월 13일 업로드. 딱 3일 차이. 두 영상을 동시에 재생했어요. 동태찌개는 무가 핵심이에요. 제 목소리. 동태찌개는 무가 핵심이에요. 며느리 목소리. 똑같았습니다. 말투까지 똑같았어요. 시청자가 1만 5천 명을 넘었습니다. 완전 똑같네. 이건 도용이잖아. 며느리 미쳤다. 신고해야 돼요. 이거 하나만이 아니에요. 준비해둔 엑셀 파일을 띄웠습니다. 1년 동안 40개 영상. 전부 제 레시피를 3일 뒤에 따라 올렸어요. 표를 하나하나 보여줬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갈비찜, 미역국. 제가 올린 모든 요리를 며느리가 복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는 이걸로 한 달에 500만 원을 벌어요. 광고 협찬으로요. 화면에 며느리 채널 설명란을 띄웠습니다. 협찬 문의 월 500만 원. 저는 80만 원 받는데 며느리는 제 레시피로 500만 원 받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요, 68살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 가요. 무거운 장바구니 들고 버스 타고 와서 3시간 동안 요리하고 촬영하고 손을 보여줬어요. 손가락 마디가 굵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칼질 많이 하고 무거운 냄비 들고 허리도 아파요. 밤에 잠도 잘 못 자요. 시청자가 2만 명을 넘었어요. 할매 너무 불쌍해. 며느리 고소하세요. 이건 범죄예요. 며느리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댓글이 잠시 멈췄어요. 생활비가 부족해서래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며느리 남편, 제 아들은 월급 400만 원 받아요. 며느리가 500만 원 더 버니까 총 900만 원이에요. 그게 부족해서 시어머니 레시피 훔쳐가야 했대요. 미친. 900이 부족? 욕심쟁이네. 저는 며느리한테 일주일 줬어요.
제 레시피로 만든 영상 40개 전부 내리라고요. 화면을 며느리 채널로 바꿨습니다. 3일 지났어요. 근데 보세요. 영상이 그대로 있었어요. 하나도 안 내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저한테 꼭 내리겠다고 했어요. 울면서 사과했고요. 근데 거짓말이었어요. 시청자가 2만 5천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며느리 채널, 미영인의 건강밥상. 거기 가서 신고 눌러주세요. 저작권 침해로요. 바로 갑니다. 신고 완료. 할매 힘내세요.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그리고요, 며느리가 여러분한테 거짓말했어요. 며느리 영상 하나를 재생했어요. 안녕하세요, 미영입니다. 오늘 레시피는 제가 10년 동안 연구한 비법이에요. 며느리 목소리가 밝았어요. 10년 연구래요. 근데 사실은 3일 전에 제가 올린 거예요. 영상을 멈췄습니다. 여러분, 저는 묻고 싶어요. 이게 맞아요? 눈물이 흘렀어요. 68살 할머니가 뼈 빠지게 일해서 만든 레시피를 며느리가 훔쳐가서 내 거라고 하는 게 맞아요? 절대 아니에요. 할매 잘못 없어요. 며느리가 도둑이에요. 법적 조치하세요. 며느리한테 14년 동안 잘해줬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아들이 데려왔을 때부터 딸처럼 아꼈어요. 명절 때마다 용돈 챙겨주고, 손녀 지우 봐주고, 아플 때 죽 끓여다 주고. 할매. 근데 며느리한테 저는 뭐였을까요? 웃음이 나왔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냥 레시피 창고였나 봐요. 공짜로 쓸 수 있는.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아들이었어요. 27통째 전화였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 아들도 지금 화났을 거예요. 핸드폰을 카메라에 보여줬어요. 27통 전화 왔어요. 근데 안 받았어요. 할매 힘드시겠다. 왜냐하면요, 제 아들은 100% 며느리 편 들 거거든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방송에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미영이 창피하잖아요. 이럴 거예요. 헐, 아들도 문제네. 근데요, 여러분. 저는 묻고 싶어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창피한 게 뭐예요? 시어머니 레시피 훔쳐간 게 창피한 거예요? 아니면 그게 들킨 게 창피한 거예요? 시청자가 3만 명을 넘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착한 시어머니 안 할 거예요. 단호하게 말했어요. 며느리가 제 레시피로 번 돈 1년치 계산하면 6천만 원이에요. 그거 다 토해내야 돼요. 맞아요. 당연하죠. 소송하세요. 그리고 며느리 채널 영구 정지시킬 거예요. 손에 서류를 들었어요. 여기 저작권 침해 신고서예요. 유튜브 본사에 보낼 거예요. 서류를 카메라에 보여줬습니다. 40개 영상 전부 증거 첨부했어요. 업로드 날짜, 내용 비교 다요. 할매 대단하세요. 제대로 하시네. 며느리 끝났다.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방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방송 끄세요. 지금 당장. 며느리가 카메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리를 지켰어요. 시청자 3만 5천 명이 보고 있었습니다. 할매 괜찮아요? 저 여자가 며느리? 경찰 불러요. 며느리가 제 앞에 섰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방송 끄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내가 한 짓이 떳떳하면 괜찮잖아.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영상 다 내릴게요. 제발. 이제 늦었어.
며느리를 똑바로 봤어요. 미영아, 넌 기회가 있었어. 일주일이나 줬잖아. 어머니, 근데 넌 거짓말했어. 그러니까 이제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요. 어머니, 제발,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시청자들이 그 장면을 다 봤어요. 4만 명이 넘었습니다. 며느리 저게 사과야? 진심 없어 보이는데. 연기하네.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미영아, 넌 지금 뭐가 미안한 거야? 레시피 훔쳐간 게? 아니면 들킨 게?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또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태준이가 방으로 뛰어왔습니다. 방송 끄세요. 지금 아들이 컴퓨터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저는 마우스를 놓지 않았습니다. 태준아, 내 와이프가 나한테 뭘 했는지 알아? 알아요. 미영이가 다 얘기했어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엄마 가족이잖아요. 말로 하시면 되지. 왜 방송에서 말로 했어. 일주일 줬어. 근데 내 와이프가 거짓말했어. 아들이 말을 잃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봤습니다. 여러분 봤죠? 이게 제 현실이에요. 며느리는 울고 있고 아들은 화났고 근데 저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정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제 권리를요. 통장에 찍힌 숫자, 그게 시작이었어요. 엄마, 제발 방송 좀 끄세요. 아들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아직 할 말 안 끝났어. 카메라를 봤어요. 시청자 4만 5천 명. 여러분, 제 아들이에요. 김태준. 아들이 당황해서 카메라를 피했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며느리 박미영이고요. 며느리가 얼굴을 가렸습니다. 태준아, 내가 며느리 편 들 거 알아. 아들을 봤어요. 근데 내 와이프가 나한테 뭘 했는지는 알아야지. 알아요. 레시피 가져간 거 알아요. 가져간 게 아니라 훔쳐간 거야. 그래도 엄마,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시면 미영이는 어떡해요? 미영이는? 나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너 엄마가 1년 동안 당한 건 생각 안 해? 태준아, 내 와이프는 나한테 사과도 안 했어. 일주일 전에 영상 내리겠다고 거짓말했고,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저는 구독자들 생각하면, 구독자?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미영아, 그 구독자들은 내가 거짓말해서 모은 거야. 10년 연구한 레시피라고 속여서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구독자들이 진실 알면 어떻게 될까? 다 떠나갈걸?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진실 말해. 내 입으로. 며느리가 카메라를 봤어요.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저는 박미영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영이네 건강밥상 운영하고 있고 구독자 15만 명 있습니다. 계속해. 제가 시어머니, 순자 할머니 레시피를 허락 없이 말이 끊겼어요. 허락 없이 뭐 훔쳤습니다. 시청자들이 폭발했습니다. 인정했다. 녹화 중. 증거 확보. 이제 끝났네. 1년 동안 40개 영상을 훔쳤어요. 시어머니가 올린 영상 보고 3일 뒤에 똑같이 만들어서 제 채널에 올렸습니다. 며느리가 울었어요. 그걸로 한 달에 500만 원씩 벌었습니다. 왜 그랬어? 돈이 필요했어요. 900만 원 벌면서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영아,
솔직하게 말해봐. 그냥 돈 더 갖고 싶었던 거 아니야? 네. 작은 목소리였어요. 시어머니 몰래 하면 들킬 줄 몰랐고 쉽게 돈 벌 수 있으니까 계속했어요. 그렇지. 며느리를 내려다봤어요. 미영아, 너 나를 뭘로 본 거야? 죄송합니다. 사과 말고 대답해. 나를 뭘로 봤어?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래, 솔직하네.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이제 됐잖아요. 미영이도 인정했고, 사과했고, 방송 끄세요. 안 돼. 왜요? 아직 해결 안 됐으니까.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새 화면이 떴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준비한 거예요. 법무법인 로고가 보였어요. 법률 상담 받았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며느리 고소할 수 있대요. 며느리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번 돈 6천만 원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요. 어머니, 제발 유튜브 본사에도 신고 넣었어요. 며느리 채널 영구 정지될 거예요. 아들이 소리쳤어요. 엄마, 그럼 미영이는 어떡해요? 어떡하긴 직장 알아봐야지. 차갑게 말했어요. 남의 거 훔쳐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일해서 버는 거 배워야지. 엄마, 태준아. 아들을 봤어요. 너 지금 내 와이프 불쌍해? 고소당할까봐 걱정돼? 네. 근데 너 엄마는 1년 동안 이용당한 거 불쌍하지 않아? 그건 너한테 엄마가 뭐야? 그냥 늙은이야?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야? 아들이 말을 잃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결정했어요. 심호흡을 했어요. 며느리 고소할 겁니다. 저작권 침해랑 부당이득 반환 소송으로요. 시청자들이 환호했어요. 당연하죠. 할매 잘하셨어요. 끝까지 하세요. 며느리가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어머니, 제발, 고소는 안 돼요. 제발이요. 왜 안 돼? 저, 정가자 되면, 지우는 어떡해요? 손녀 얘기를 꺼냈어요. 저는 며느리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우 걱정은 1년 동안 왜 안 했어? 시어머니 레시피 훔칠 때? 지우 생각했으면 처음부터 안 했겠지. 며느리가 엎드려 울었어요.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미영이를 제대로 못 봤어요. 엄마한테 사과드릴게요. 근데 고소는 태준아,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엄마 앞에서 무릎 꿇지 마. 아들이 일어났어요. 너 잘못한 거 없어. 내 와이프가 잘못한 거지. 근데 태준아, 한 가지만 물어볼게. 아들을 똑바로 봤어요. 너 지금 누구 편이야? 엄마? 아니면 와이프?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 안 해도 알아. 너 와이프 편이잖아. 엄마, 괜찮아. 나도 이해해. 너는 미영이랑 살아야 하니까.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태준아, 그렇다고 엄마가 당한 건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어. 알겠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다시 카메라를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자 5만 명. 많이 봐주셨죠? 증거 다 확보하셨죠? 네. 녹화했어요. 캡처 떴어요. 감사합니다. 내일 변호사 만나서 고소장 접수할게요.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어머니, 안 돼요. 하지만 저는 방송을 껐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고
아들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둘 다가 엄마, 가라고. 오늘은 더 얘기하고 싶지 않아. 아들이 며느리를 일으켰어요. 미영아, 가자. 며느리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방송 다시 보기 조회수가 이미 20만을 넘었어요. 댓글이 5천 개 넘게 달렸습니다. 할매 응원해요. 끝까지 하세요. 며느리 처벌받아야 돼요. 할매가 정의해요. 눈물이 났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며느리를 고소하면 가족은 끝날 겁니다. 아들은 저를 원망할 거고 손녀 지우도 멀어질 거예요. 하지만 참으면 안 돼.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오전 10시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할머니 결심하셨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서류에 서명했어요. 고소장 접수할게요. 저작권 침해와 부당이득 반환 소송 두 가지로요.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을 나왔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집에 돌아왔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왔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어요. 할머니, 큰일 났어요. 변호사 목소리가 급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분이 먼저 고소했어요. 할머니를요. 뭐라고요? 명예훼손이래요. 방송에서 며느리 실명 공개하고 얼굴 노출시킨 거.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며느리분이 똑똑하네요. 선제 공격한 거예요. 할머니, 지금 경찰서 출석 요구 들어올 겁니다. 준비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고소당해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30분 뒤 초인종이 다시 울렸어요. 경찰이었습니다. 김순자 씨 맞으시죠? 출석 요구서 전달하러 왔습니다. 서류를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명예훼손 혐의. 고소인 박미영. 글씨가 흔들려 보였어요. 3일 후 오전 10시까지 강남경찰서로 출석하세요. 네. 경찰이 갔어요. 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제가 피해자인데 제가 고소당했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와 있었어요. 며느리 채널이었습니다. 클릭했어요. 구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며느리가 쓴 글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요리를 배웠습니다. 그 레시피로 영상을 만들었고 시어머니께서 허락해 주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방송에서 저를 비난하셨고 제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법적 대응을 진행 중입니다.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미영님 힘내세요. 시어머니가 너무하네요. 노인네가 왜 저래. 미영님 응원해요. 손이 떨렸습니다. 거짓말이야. 며느리는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며느리가 1년 동안 제 레시피를 무단으로 삭제됐어요. 다시 댓글을 달았습니다. 또 삭제됐어요. 며느리가 제 댓글을 차단한 겁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제가 가해자가 됐어요. 다음 날 화요일, 제 채널에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할매 며느리 괴롭히지 마세요. 나이 먹고 왜 저래요? 며느리가 불쌍해요. 구독 취소했어요.
구독자가 하루 만에 1만 명 줄었어요. 반대로 며느리 채널은 구독자가 5만 명 늘었습니다. 20만 명이 됐어요. 며느리는 새 영상을 올렸어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 덕분에 힘냅니다. 눈물 흘리며 말하는 영상이었어요. 조회수 100만, 댓글이 1만 개 넘게 달렸습니다. 미영님 응원해요. 시어머니 고소하세요. 정의는 승리합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봤어요. 이게 현실인가? 제가 피해자인데 며느리가 피해자가 됐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어요. 할머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얼마나요? 며느리 측에서 증거 제출했어요. 할머니가 레시피 써도 된다고 말한 카톡이 있대요. 그런 적 없어요. 근데 증거가 있대요. 확인해 보세요. 이메일이 왔어요. 열어봤습니다. 카톡 캡처였어요. 미영아, 내가 요리 배우고 싶다니 엄마 기뻐. 영상도 찍어봐. 엄마가 도와줄게. 제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2년 전이었습니다. 이건 할머니, 이거 며느리가 허락받았다는 증거로 쓸 겁니다. 아니에요. 이건 그냥 요리 배우라고 한 거지. 내 레시피 그대로 복사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법정에서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할머니, 최악의 경우 명예훼손으로 유죄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돼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그리고 며느리한테 손해배상 해야 할 수도 있고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손해배상을? 도둑이 피해자를 고소해서 이기는 세상이었어요. 오후 3시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습니다. 엄마. 응? 미영이가 엄마 고소한 거 알아요? 알아. 엄마가 먼저 사과하세요. 그럼 미영이가 고소 취하할 거예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뭐? 엄마가 방송에서 미영이 실명 공개하고 얼굴 보여준 거 잘못하신 거잖아요. 태준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엄마, 미영이는 피해자예요. 엄마가 공개적으로 망신 줬잖아요. 피해자?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태준아, 내 와이프가 1년 동안 내 레시피 훔쳐간 건? 그건 오해예요. 미영이가 엄마한테 배운 거고 엄마도 허락하셨잖아요. 난 허락 안 했어. 카톡에 있어요. 영상도 찍어봐라고. 그건 엄마, 제발 사과하세요. 그래야 이 일이 끝나요. 안 그러면 엄마가 전가자 돼요. 명예훼손으로. 태준아. 눈물이 났어요. 너 엄마 편 아니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야. 맞아. 너 와이프 편이지. 엄마. 괜찮아. 나도 이해해. 너는 미영이랑 살아야 하니까. 전화를 끊었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사과를 해? 1년 동안 레시피 도둑 맞은 사람이 도둑한테 사과를요? 핸드폰을 봤어요. 제 채널 구독자가 계속 줄고 있었습니다. 6만 5천. 하루 만에 1만 5천 명이 떠났어요. 반대로 며느리 채널은 25만 명이 됐습니다. 며느리는 승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지고 있었고요. 저녁 7시 방송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방송을 킬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대신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 순자 할매입니다. 제가 며느리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3일 후 경찰서에 출석해야 합니다. 저는 진실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레시피를 1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했고 그걸로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며느리는 피해자가 됐고
저는 가해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어주세요. 댓글이 달렸어요. 할매 믿어요. 끝까지 싸우세요. 진실은 밝혀집니다. 하지만 악플도 많았어요. 할매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 영상 봤는데 불쌍하던데. 노인네가 며느리 괴롭히네. 저는 댓글을 읽다가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지? 문을 열었습니다. 손녀 지우가 서 있었어요. 할머니, 9살 지우가 울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나쁜 사람이래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증거를 모두 모은 저는 그 장소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나쁜 사람이래요. 지우가 울면서 말했어요. 저는 손녀를 안았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는 나쁜 사람 아니야. 근데 엄마가, 할머니가 엄마 괴롭힌대요. 방송에서 창피 주고. 지우야, 그건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9살 아이한테요. 엄마가 할머니 거 가져갔어. 허락 없이. 뭐요? 요리 만드는 방법. 할머니가 힘들게 만든 거. 지우가 눈을 깜빡였어요. 그럼 엄마가 나쁜 거예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지우 엄마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지우야, 집에 가. 엄마가 찾으실 거야. 할머니, 할머니 나쁜 사람 아니죠? 아니야. 할머니는 지우 사랑해. 지우를 안아줬어요. 한참 동안요. 지우가 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모든 게 엉망이 됐어요. 며느리는 피해자가 됐고, 저는 가해자가 됐고, 아들은 며느리 편이고, 손녀는 혼란스러워하고, 포기할까? 그냥 사과하면 끝날 거예요. 며느리가 고소 취하하고, 가족도 다시 평화로워지고. 하지만, 그럼 난 뭐가 돼? 1년 동안 당한 건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며느리는 계속 제 레시피로 돈 벌고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다음 날 수요일 오전 9시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할머니 결정하셨어요? 네. 싸울 거예요. 며느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도요? 네. 저도 며느리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거예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럼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며느리가 할머니 레시피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확실한 증거요. 영상 비교한 거 있잖아요.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며느리가 할머니한테 배웠다고 주장하니까요. 할머니, 며느리가 할머니 몰래 영상 촬영한 증거 같은 거 있어요? 생각했어요. 그리고 번쩍 떠올랐습니다. CCTV. 네. 제 주방에 CCTV 있어요. 도둑 방지용으로 1년 전에 달았거든요. 변호사 눈이 빛났어요. 그게 언제부터 있었어요? 2023년 1월부터요. 완벽해요. 며느리가 할머니 몰래 촬영한 게 다 찍혀 있겠네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주방 천장 모서리에 작은 CCTV가 달려 있었습니다. 컴퓨터에 연결했어요. 녹화 파일을 열었습니다. 2023년 2월 13일. 제가 동태찌개 촬영했던 날 3일 후였어요. 오전 11시 며느리가 왔습니다. 화면 속 며느리는 주변을 살폈어요. 제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제 영상을 재생했어요. 동태찌개는 무가 핵심이에요.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영상을 보며 똑같이 따라했어요. 물을 썰고 양념을 넣고 불 조절하고
모든 걸 그대로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핸드폰으로 촬영했어요. 동태찌개는 무가 핵심이에요. 제 대사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30분 후 며느리는 흔적을 지우고 나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거야. 이게 증거야. 다른 날짜도 확인했어요. 2023년 3월 8일 김치찌개. 2023년 4월 15일 갈비찜. 2023년 5월 20일 미역국. 40번 모두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며느리는 제가 없을 때 몰래 와서 제 영상 보고 똑같이 만들고 촬영하고 갔습니다. 모든 게 CCTV에 찍혀 있었어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변호사한테 전화했어요. 찾았어요. 증거. 뭐요? 며느리가 제 집에서 몰래 촬영한 거 CCTV에 다 찍혀 있어요. 40번 전부요. 대박이네요. 그거 바로 보내세요.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10분 후 변호사가 전화했어요. 할머니, 이거 결정적 증거예요. 며느리가 할머니 몰래 레시피 훔친 게 명확하게 나와요. 그럼 이길 수 있어요? 네, 충분히요. 저작권 침해는 확실하고 명예훼손도 진실한 사실 적시라서 무죄 나올 겁니다. 정말요? 네. 할머니가 방송에서 말한 게 전부 사실이니까요. 진실은 명예훼손이 안 돼요.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에요. 준비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희망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목요일 오전 10시 강남경찰서 며느리도 와 있었어요. 변호사 대동하고요. 저도 제 변호사와 함께였습니다. 조사실에 마주 앉았어요.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경찰관이 말했어요. 명예훼손건으로 조사하겠습니다. 고소인 박미영 씨 진술하세요. 며느리 변호사가 서류를 냈어요. 피고소인 김순자 씨는 2024년 2월 15일 유튜브 생방송에서 제 의뢰인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며 도둑,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경제적 손실? 제 변호사가 물었어요. 네. 광고 계약이 전부 취소됐습니다. 월 500만 원 수입이 사라졌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범죄자로 만들었어요. 연기였어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경찰관이 저를 봤어요. 김순자 씨 할 말 있으세요? 네. 제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희도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USB가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김순자 씨 집 주방 CCTV 영상입니다. 2023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1년간 녹화 파일이요. 며느리 얼굴이 굳었어요.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2023년 2월 13일 며느리가 몰래 들어와서 촬영하는 장면. 경찰관이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건 박미영 씨가 김순자 씨 몰래 집에 들어와서 김순자 씨 유튜브 영상을 보고 똑같이 따라 만들어 촬영한 겁니다. 다른 영상도 재생했어요. 40개, 전부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말이 없었어요. 며느리 변호사가 당황했습니다. 이건 미영 씨한테 못 들었는데. 제 변호사가 말했어요. 박미영 씨는 김순자 씨한테 요리 배웠다고 주장했죠? 근데 영상 보세요. 김순자 씨 없을 때 몰래 와서 훔쳐갔어요. 이게 배우는 겁니까? 경찰관이 며느리를 봤어요. 박미영 씨, 이거 사실입니까?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하세요. 사실입니다.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김순자 씨가 방송에서 한 말이 전부 사실이네요. 네. 진실한 사실 적시는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혐의 처리하겠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저는요? 시어머니가 제 얼굴 공개한 건요? 그것도 진실 알리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봅니다. 며느리 변호사가 말했어요. 항의하겠습니다. 이건 제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박미영 씨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합니다. 서류를 냈어요. 40개 영상, 전부 김순자 씨 레시피를 무단 도용했습니다. 그걸로 월 500만 원, 1년간 총 6천만 원을 벌었고요. 며느리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6천만 원은 부당이득으로 전액 반환 청구하겠습니다. 며느리가 떨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발.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미영아, 너 기회가 있었어. 일주일 줬잖아. 영상 내리라고. 근데 안 했지? 오히려 나를 고소했고, 며느리가 울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늦었어. 일어났습니다. 법정에서 보자. 경찰서를 나왔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겼어요. 정말요? 네. 명예훼손은 무혐의 확정이고 저작권 침해는 유죄 확실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뉴스 기사가 떴어요. 68세 할머니 vs 며느리, 레시피 도용 전쟁, CCTV가 밝힌 진실. 기사를 읽었어요. 댓글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할매가 맞았네. 며느리 완전 사기꾼. CCTV 증거 대박. 할매 응원합니다. 제 채널로 갔어요. 구독자가 12만 명이 됐습니다. 하루 만에 6만 명이 늘었어요. 반대로 며느리 채널은 폐쇄됐습니다.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으로 채널이 영구 정지되었습니다. 유튜브가 조치를 취한 겁니다. 며느리는 모든 걸 잃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 말은 그날 저녁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혼자 왔어요. 아들도 없이요. 들어와.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거실에 섰어요. 앉지도 못하고요. 어머니, 할 말 있어? 죄송합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소파에 앉아 며느리를 내려다봤어요. 미영아, 너 지금 뭐가 미안한 거야? 모든 게요. 구체적으로 말해봐. 며느리가 울먹였어요. 어머니 레시피 훔친 것, 거짓말한 것, 어머니 고소한 것, 다요. 그래.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미영아, 너 진짜 반성하는 거 맞아? 네. 아니야.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 지금 걸려서 미안한 거지. 진짜 잘못해서 미안한 게 아니야.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미영아, CCTV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너 계속 거짓말했겠지. 시어머니한테 배웠다. 허락받았다. 끝까지 그렇게 우겼을 거 아니야. 며느리가 아무 말 못했어요. 그리고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이겼을 거고, 나는 전과자 되고, 너는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구독자 더 늘렸겠지. 어머니, 맞지?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는 이제 소용없어. 일어났어요. 미영아, 나는 너 용서 안 해.
며느리가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니. 제발. 6천만 원 토해내. 1년 동안 내 레시피로 번 돈 전부. 그건 이미 다 썼어요. 그럼 빚내서 갚아. 어머니. 그렇게 큰 돈을. 너 나한테서 훔쳐갈 땐 큰 돈인 줄 몰랐어? 며느리가 떨었어요. 그리고 내 채널에 사과 영상 올려. 내 얼굴 나오고 내 목소리로. 네. 저 박미영은 시어머니 김순자 씨 레시피를 1년간 무단 도용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어머니. 그러면 저는. 넌 어떻게 돼?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미영아, 너 나 생각은 했어?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당했는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장 보고, 요리하고, 촬영하고, 허리 아프고 손가락 굳어가는 것도 참으면서. 근데 넌 내 영상 보고 10분 만에 베껴서 500만 원 받았잖아. 며느리가 울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면 다야? 돈으로 갚아. 어머니. 제발. 너그럽게 봐주세요. 너그럽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미영아, 너 나한테 너그럽게 해줬어? 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때.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너 그때 나 전과자 만들려고 했잖아. 68살 할머니를.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용서 빌지 마. 법정에서 보자. 어머니. 며느리가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제발이요. 저 지우 있잖아요. 지우 생각해서라도. 지우? 며느리 손을 떼어냈어요. 미영아, 지우 생각은 레시피 훔칠 때 했어야지. 지우가 어제 나한테 왔어. 울면서. 할머니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물었어. 며느리가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너 지우한테 뭐라고 했어?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라고? 그건, 미영아, 내가 지우한테 거짓말 가르친 거야. 엄마가 잘못하고도 할머니 탓하는 거. 며느리가 엎드려 울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봐. 할 말 없어. 어머니. 정말. 나가. 며느리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현관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기회는 없어. 너한테 이미 여러 번 줬어. 문을 닫았습니다. 며느리가 나갔어요. 혼자 남은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긴 건가? 며느리는 채널 영구 정지당했고, 고소도 당했고, 돈도 토해내야 하고, 제가 이긴 겁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허무할까요? 다음 날 금요일,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1차 공판 날짜 잡혔습니다. 3월 15일 오전 10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며느리와 법정에서 만나게 됐어요. 며느리 변호사가 합의 제안 연락을 해왔습니다. 김순자 씨 합의하시죠? 미영 씨가 3천만 원 드린대요. 6천만 원이요. 너무 많아요. 미영 씨 형편상 3천이 최선입니다. 싫어요. 6천 아니면 법정까지 갑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며느리는 끝까지 제대로 사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응. 미영이가 정신과 다니고 있어요. 우울증이래요. 약 먹고 있고. 그래서 엄마. 제발 합의해 주세요. 미영이가 죽을 것 같아요. 태준아. 목소리를 낮췄어요. 너 와이프 우울증은 걱정되는데 엄마는 안 걱정돼? 엄마는 괜찮으시잖아요. 괜찮아? 웃음이 나왔어요. 태준아,
엄마도 잠 못 자. 약 먹어. 1년 동안 당한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근데 너는 한 번도 안 물어봤어. 엄마 괜찮으세요? 이거, 엄마. 태준아, 너 엄마 편 한 번도 안 들어줬어. 처음부터 끝까지 미영이 편만 들었지. 죄송합니다. 미안하면 됐어. 그냥 법정에서 끝내자. 전화를 끊었어요. 아들도 끝까지 며느리 편이었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3월 15일 법정.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20kg은 빠진 것 같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피고 박미영, 원고 김순자 씨 레시피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네. 그로 인해 얻은 수익이 6천만 원인 것도 인정합니까? 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6천만 원을 배상하라. 그리고 저작권 침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한다. 며느리가 주저앉았어요. 아들이 며느리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이긴 거야. 완전히 이겼습니다. 법정을 나왔어요.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김순자 씨,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이겼습니다. 며느리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방송을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순자 할매입니다. 시청자가 쏟아졌어요. 15만 명. 할매. 재판 이겼죠? 축하해요. 네, 이겼어요. 며느리가 6천만 원 배상하고 벌금 500만 원 나왔어요. 치읓. 정의 승리. 할매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웃으며 말했지만 속은 공허했어요. 이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요? 며느리는 파멸했고 제가 이겼는데 왜 기쁘지 않을까요? 방송을 끝내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아들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미영이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스트레스로 쓰러졌대요. 그래. 문자를 지웠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어요. 3개월이 지난 지금 이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요? 저만 이런가요?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4년 9월 가을이었어요. 저는 방송을 막 끝낸 참이었습니다. 오늘 시청자는 20만 명이었어요. 구독자는 35만 명을 넘었습니다. 할매 오늘도 최고. 내일 또 봐요. 사랑해요 할매. 댓글을 읽으며 웃었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웃는 건 아니었습니다. 방송을 끄고 일어섰어요. 거실 창문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예쁜 노을이었어요. 하지만 혼자 보니 쓸쓸했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아들한테서 6개월째 연락이 없었습니다. 손녀 지우도 마찬가지였고요. 며느리는 6천만 원 중 절반인 3천만 원을 갚았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로요. 매일 12시간씩 일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겼습니다.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아. 소파에 앉았어요. 텅 빈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문을 열었어요. 아들이었습니다. 6개월 만이었어요. 들어와. 아들이 들어왔어요.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엄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응. 너는? 네.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영이는? 제가 먼저 물었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 6개월째예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낮엔 다른 식당에서 설거지해요. 하루 4시간 자고 일만 해요. 아들이 저를 봤어요. 머리카락 반쯤 빠졌어요. 스트레스로. 지우는 학원 다 끊었어요. 돈이 없어서. 친구들이 다 다니는데 혼자만 못 다녀요.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을 굳혔어요. 그건 미영이가 자초한 거잖아. 알아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엄마는 행복하세요? 뭐, 이기셨잖아요. 법정에서도 이기고, 돈도 받고, 구독자도 늘고. 그런데, 행복하세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 저는 이 6개월 동안 지옥 같았어요. 아들이 울먹였어요. 미영이는 매일 울고, 지우는 할머니 보고 싶다고 울고, 저는 엄마 보고 싶은데 못 오고. 태준아, 엄마 다시 가족 될 수 없을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불완전해도 눈물이 났어요. 지우 데려와. 보고 싶어. 엄마. 아들이 저를 안았습니다.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지우가 서 있었어요. 6개월 만이었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뛰어와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지우야. 할머니도 꼭 안아줬어요. 뒤에서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듬성듬성했어요. 원형 탈모였습니다. 얼굴은 30kg은 빠진 것 같았고 눈 밑은 시커멓게 그늘이 져 있었어요. 손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설거지 때문이겠죠. 어머니,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의 모습이 너무 처참했거든요. 어머니, 6개월 동안 매일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편의점에서 밤새 일하면서 새벽 4시쯤 되면 어머니 생각나요. 어머니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셨던 거 이제 알아요. 며느리가 손을 보여줬어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하면서 손이 이렇게 됐어요. 어머니도 요리하시면서 손이 이랬을 거예요. 제 손을 봤어요. 저도 상처가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용서는 바라지 않아요. 그럴 자격 없는 거 알아요. 그냥 지우만 만나주세요. 제발이요. 지우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할머니, 엄마 너무 아파요. 매일 울어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일어나.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네, 일어나라고. 며느리가 일어났어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미영아, 나는 너 아직도 용서 못해.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1년 동안 당한 일 잊혀지지 않아. 너 볼 때마다 생각나. 죄송합니다. 근데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렇다고 너를 이렇게까지 만들고 싶진 않았어. 며느리의 머리를 봤어요. 탈모가 너무 심했습니다. 병원 가봤어? 아니요. 돈이 없어서. 한숨이 나왔어요. 미영아, 나는 너한테 벌을 주고 싶었어. 근데 이렇게까지는. 어머니, 3천만 원 천천히 갚아. 10년 걸려도 괜찮아. 대신 병원 가. 그리고 지우 학원 보내. 어머니, 그럼 돈을 내가 얼마 보탤게. 지우 학원비.
며느리가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니. 왜? 지우는 죄 없잖아. 손녀를 안아줬어요. 그리고 미영아. 며느리를 봤어요. 나는 너 아직도 용서 안 했어.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야. 네. 근데 같이 살 수는 있어. 가족이니까. 어머니. 완벽한 가족은 아니야. 불편하고 어색하고 가끔 화날 거야. 며느리가 울었어요. 근데 그게 인생 아니겠어? 며느리가 무릎 꿇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일어나. 밥 먹자. 그날 저녁 오랜만에 네 식구가 함께 밥을 먹었어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할머니 된장찌개 최고예요. 지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며느리는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가끔 제 눈치를 봤습니다. 어색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지금은 2024년 12월입니다. 겨울이에요. 며느리는 아직도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야간에서 주간으로 바꿨습니다. 탈모 치료도 받고 있고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대요. 어머니, 이번 달 50만 원이에요. 며느리가 봉투를 줬어요. 고생했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며느리는 여전히 제 눈을 똑바로 못 봐요. 미안해서요. 저도 며느리 보면 가끔 화가 나요. 1년 전 일이 떠올라요. 하지만 참아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함께 살고 있어요. 지우는 학원을 다시 다니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오늘 영어 100점 맞았어요. 잘했어, 우리 지우.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그래, 대단한데? 아들은 매주 일요일 와요. 엄마 건강하세요? 응, 괜찮아. 미영이가 요리 배우고 싶대요. 시간 되세요? 그래, 토요일에 오라고 해. 토요일 며느리가 왔어요. 어머니, 요리 가르쳐 주세요. 무 써는 법부터 배워. 네. 며느리에게 요리를 가르쳤어요. 이번엔 정말로요. 무는 이렇게 써야 해. 너무 얇으면 맛이 없어. 네, 알겠습니다. 며느리가 열심히 배웠어요. 어머니, 이렇게요? 응, 잘했어. 며느리가 활짝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는데 복잡했어요. 아직도 화나고 아직도 아프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며느리가 새로 시작한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미영이의 재출발 요리. 구독자 5만 명이래요. 어머니, 제 채널 봐주세요. 며느리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영상 제목이 보였어요. 시어머니에게 용서받지 못한 며느리의 요리일기. 클릭했어요. 안녕하세요. 미영입니다. 저는 시어머니 레시피를 1년간 훔쳤던 사람이에요. 며느리가 솔직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매일 편의점 알바하면서 6천만 원 갚고 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다시 요리 배우고 있고요.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정직하네요. 응원합니다. 잘못 인정하는 게 용기 있어요. 미영아, 이거. 네, 어머니.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어요. 숨기지 않고요. 그래. 잘하고 있어.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오늘도 저는 방송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순자 할매입니다. 구독자 50만 명. 69세 할머니의 요리 채널이에요. 오늘은요, 특별한 이야기 할게요. 카메라를 봤어요. 여러분, 며느리랑 함께 살고 있어요. 화해하셨어요?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는 아직 못했어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1년 동안 당한 일, 쉽게 잊혀지지 않아요. 며느리 볼 때마다 가끔 화나요.
근데요, 용서 못해도 같이 살 수는 있더라고요. 심호흡을 했어요. 완벽하진 않아요. 어색하고 불편하고 가끔 싸우기도 해요. 근데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완벽한 용서, 완벽한 가족,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불완전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거, 그게 가족인 것 같아요. 시청자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할매 멋져요. 현명하세요. 진짜 어른이세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방송을 끝내고 거실로 나왔어요. 며느리가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있었어요. 미영아, 네 어머니, 지우 학원비 이번 달 건 내가 낼게.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됐어. 할머니가 손녀한테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는 여전히 어색해요. 제가 며느리를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며느리도 여전히 제 눈치를 봐요. 하지만 괜찮아요. 완벽하진 않지만 이게 우리 가족이에요. 네, 저는 행복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 이 순간이 좋아요. 용서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으니까요.